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더더욱 더 비상조 사무실, 네. 공유 오피스를 많이 임대차를 계약을 하시고 사업자를 내시고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신데.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국세청에서 이렇게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비상조 사무실에 개업을 하고 이 사업자를 두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를 안 내주기도 하고요.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네네.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요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본업, 본캐 외에 부캐, 부업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새로운 직종이라고 할 수 있는 구매 대행 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세무사 한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원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연정흠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살림살이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특히 이제 주부들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많이 요즘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세무사시니까 고객들 추이를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엄청 어때요? 많죠. 예. 이게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이거를 주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로 부업으로 많이 하시고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게 이걸 내가 처음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 대행업을 하다가 실제로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고 이걸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럼 처음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창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고정된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받아와서 판매를 하는 개념이라 창고가 있거나 내가 물건을 보관해야 될 물적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이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상품을 국내 쇼핑몰에 올려서 상품 중개를 하는 그런 도소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올려가지고 내가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걸 올렸는데 네네. 잘 팔리면 내가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고객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창구가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맞습니다. 굉장히 내가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온라인에서 쉽게 그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맞습니다. 또 사무실 하나 있으면 내지는 그렇죠. 사무실 없더라도 뭐 주소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직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규로 창업을 하거나 네. 부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게 임대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나 아니면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공유 오피스나 비상조 사무실로 많이 이제 계약을 하시곤 하세요. 네. 왜냐하면 가장 큰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자당 쇼핑몰에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업로드할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무한정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쇼핑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이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를 못하게 이제 제한을 뒀네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여러 사업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막 비싼 임대료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개를 낸다 내가. 예. 근데 10개의 사무실 얻어. 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잖아요. 그렇죠.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더더욱 더 비상조 사무실, 네. 공유 오피스를 많이 임대차를 계약을 하시고 사업자를 내시고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신데.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국세청에서 이렇게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비상조 사무실에 개업을 하고 이 사업자를 두는 거에 대해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를 안 내주기도 하고요.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네네.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워낙 지금 이게 대세다 보니까 그렇죠.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뛰어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세거든요. 왜냐면 소일거리라도 해서 내가 가정살림에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말릴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이라든지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있고 또 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한적으로 접근하거나 조금 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사실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를 안 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요. 내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몇 가지 수칙만 지키시면 사실 사업자를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아까 제가 제 친구의 예를 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업자가 반려가 됐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사업장에서 예.
실제로 일을 하는 게 맞느냐, 네네.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이제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이러한 수칙들을 지키시면 사실 앞으로 사업자를 낼 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를 처음에 내려고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걸 반려처리라고 하고요. 네네. 사업자를 냈는데 네.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처럼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아하. 우편물도 받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네. 세무서에서 네. 이거 가상의 회사 아니냐, 네. 매출은 발생하는데 세금 신고는 안 하니까 직권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안 해주고 반려하거나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양만 갖춰놓고 사업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직권 그렇죠. 폐업이라는 거를 해서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억울한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나는 실제로 비상주이긴 하지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나는 드러낼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경우에는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심하거나 내가 지키면 좋을까요? 네,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 개업을 하실 때 꼭 지켜야 될 수칙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예. 잘 들어보십시오. 이 4가지를 지키시고 사업자를 내시면 사업자를 안 내줄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우편물을 송달할 장소에 대해서 전자고시 신청을 하거나 우편물 송달 장소를 거주지나 아니면은 내가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설정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세금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 말고도 여러 네네. 가지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안내문을 계속 보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무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세무서에서는 계속 우편물을 보내면서 세금 신고도 하고 네. 하라고 했는데 세금 신고가 안 되면은 거기다가 답도 없어 막. 예 맞아요. 답답하죠. 세무공무원 계속 네. 또 보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고요. 또 세금이 거치지 않기 음. 때문에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락이 오게 될 때 이거를 피하시면 안 되는데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비상주 사무실 또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공유 오피스에 개업하는 거를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이걸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처음부터 전화를 할 때 의심을 하고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렇게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화를 받았는데 세무서의 약간 뭐 강압적인 태도에 의해서 이거 그냥 뭐 주소 빌린 거고 임대료 때문에 사실 거기 가지 않는다, 뭐 잘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쭈삣쭈삣거리고 자신이 없고 이러면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그래요. 세무서, 네. 경찰서, 맞습니다. 어디 서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네. 일단 주눅이 들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습니다.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요. 그러다 네네. 보면은 내 생각과 달리 다른 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여러분께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가가치세법 제 6조 2항에 보시면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장이라는 의미가 내가 매일 가서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는 곳을 사업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법 제 6조 2항에 보시면 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내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공유 오피스에 가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예. 거기 가서 업무도 하고 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상품도 올리고 예.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예. 사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 뭐 예. 예를 들면은 자기가 미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거기도 활용하기도 하고 그럼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거나 확인을 필요로 할 때 내가 괜히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 없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건 실제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도 비상주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회의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편물을 가끔씩 가서 거기서 수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주는 못 가요. 왜냐면 저도 프리랜서로 뛰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 송달 장소를 말씀드렸을 때도 거주지로 하셔도 좋긴 하지만 사업장 주소로 하시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비상주 사무실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편물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중에서도 우편물 관리가 되는 곳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비교 선택을 하셔야죠. 꼼꼼하게 맞습니다. 따져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참고 영상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늘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네. 것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편물 같은 것들이 송달이 되지 않고 또 연락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 세무서에서 봤을 때도 국가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꼭 전화를 받으셔야 되고 예. 또 이거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무 신고를 좀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사업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창업도 있지만 여러 사업자를 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에 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나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이미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사업자를 내도 같은 대표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믿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 신고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초기에 창업 비용도 크기 때문에 세무사무실을 쓰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또 그리고 직접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한다고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까먹게 돼요. 누락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무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수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세금 신고를 충실히 이행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면은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 이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신해서 누군가 해준다는 거를 그렇죠. 세무서에서 알게 되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에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우편물도 송달이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사업하는 이제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사업자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세무사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대리인이 전화를 안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세무신고도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아, 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되어 있으면 알아서 세금 신고도 하고 우편물도 알아서 받겠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 네.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좀 소일거리로 벌고 싶은데 그렇죠. 세무사까지 내가 수임한다 그러면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예. 어떻게 보면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없긴 하지만 뭐 공동기장이라고 해서 네. 여러 사업자를 동시에 맡기는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뭐 기장료나 조정료나 이런 것들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월 비즈니스센터에서는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좀 활용해 보셔라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신청서를 받았는데 여기 사업 내용만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온라인 구매 쇼핑몰이라고 했는데 워낙 그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네. 좀 이거 여기도 우편물 송달 안 되고 또 이렇게 행정비용 많이 소모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보고 바로 납득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죠. 예, 예를 들면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올릴 수 있는 물품 종류가 다양하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옷과 관련된 패셔너블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비상조 사무실에 사업자를 내려고 할 때 세무서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의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업계획서에 쓰는 것이죠. 비상조 사무실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교육도 받고 여기 가서 상품도 올리고 일도 하고 사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진도 같이 찍어서 그런 걸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면서 사업계획서 안에 첨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여기서 사업하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봐도 사업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줘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계획서를 써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써?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밑에 링크로 한월 비즈니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요. 네 번째로는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려볼게요. 예. 기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력이 있다면 네. 내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력도 남아있으면 좋습니다. 오. 따라서 결국에는 기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은 한꺼번에 욕심을 내서 예. 내가 처음 창업하는데 야, 나 100개 낼 거야. 뭐 이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네. 사실은 처음에 하나라든지 뭐 좀 적게 사업자를 내서 성실하게 내가 운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다음에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를 여러 개 내시는 게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투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좀 짧은 시간 동안 이 많은 내용을 저희가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나 세무 신고를 하는 거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네. 이 영상으로 해소가 안 됐다.
라고 하시면 저희 한월 비즈니스 센터나 아니면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이제 여러분께도 제 정보를 제 경험상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구매 대행을 하기를 결정했다고 하시면 그 직종에서 내가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정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외의 것들은 또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이 있기 때문에 또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교육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그 부업이 언젠가는 본업 정도의 더 큰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많은 분들의 성공하는 사업을 기원하겠습니다.